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 중인 18학번 송인규라고 합니다. 박수. 그래서 저는 문정중과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문정중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뭐 나름 공식적 비공식적 여기 공부방 멘토로서 해줄 말들이 조금 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10개로 대충 나눠놨는데 시간 배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대충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5분이 넘는 것 같다 하면 적당히 끊어주시고, 아니면 뭐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도중에 끝나면 그냥 가는 걸로. 어쨌든 시계를 유심히 가끔 같이 보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보다가 5분이 넘어가는 것 같다 하면은 끊어주세요. 네. 손 들고 질문하면 돼요. 그럼 제가 5분 됐는지 알게요.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키워드와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제 나름의 대답과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과 12번은 비워놨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씩 하면 돼요. 자유질문입니다. 거기부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격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좀 더 엄밀한 자격인데, 제가 막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제가 경험이 되게 한정적이죠. 지금 21살밖에 안 돼가지고. 물론 제가 특목고 준비도 해봤고 일반고 준비도 해봤고, 일반고는 딱히 준비는 아닌데 그냥 일반고 들어가서 특별반도 해봤고, 내신을 1등도 해봤고, 망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신을 4등도 맞아봤고 전체 합해서 1등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수시 준비도 해가지고 논술도 물론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도 지금 30장이 넘어요. 그게 고등학생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38장인가 그래요, 생기부가. 그리고 자소서도 여러 번 써봤고, 수능도 2번이나 봐가지고, 아무튼 저 자신의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구를 가르치거나 하는 경험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아직은. 그래가지고 엄밀한 의미로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정말 객관적이다 하는 건 객관적이라고 따로 언급을 할 건데, 나머지는 그냥 주관적인 제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 삶의 철학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당히 걸러서 듣고 필요한 건 가져가고, 뭐 아닐 거는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과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자격은 여기까지고요. 문정중 충남고 항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안 겹치는 과거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뭐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책 읽은 거랑 놀이터에서 논 거랑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던 거, 그 3개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10,00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추산.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그 후에도 읽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특목고 준비를 잠깐 하다가 중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준비만 계속하고 성적이 쭉 떨어졌다가 특목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를 가가지고 갔는데 또 문과에서 5등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지내다가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재수를 결국엔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고요. 지금 학교를 다닌 지 1달 정도 됐는데 대학 얘기는 진짜 할 게 많아요. 지금 1달만 해도 진짜 매일매일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딱 꼽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진짜 빈 날에는 어떻게든 약속을 잡아가지고 선배를 한 명 만나서 밥이라도 얻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팅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내고 있고,
하루 시간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현재 지금은 대전에 내려왔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이 중에 9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요. 또 한 6시간 정도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는 이 강의를 위한 과제를 해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 남았죠? 16시간이니까 8시간 남았죠? 8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밥과 자기 정비를 위해서 쓰고요. 5시간이 남았죠? 1시간 정도는 디스코드로 저희 중학교 친구들, 승진이를 포함한 걔네들하고 수다를 떨고요. 4시간 정도는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좋겠죠, 되게? 좋아요. 저의 미래 설계는 일단은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가 꿈을 끝까지 다 이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교육부 장관이고요. 도달할 수 있겠죠? 네, 계속 승승장구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치동 1타 강사고요. 세 번째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제가 만약에 5급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붙으면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게 거기고요. 대치동 스타 강사는 제가 사교육계에 뛰어들어서 제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하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제가 임용고시에 붙어서 평교사 열심히 하고 장학사하고 해가지고 교감, 교장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살짝 팁을 주자면, 꿈을 정할 때 정말 이상적인 걸 하나 세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죠? 이상적인 거. 교육부터 비어? 아니, 그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지위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뭐 그런 게 있나? 아무튼 그런 게 내 최고의 목표라고 치면은 그걸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경제부총리 밑에 그거에 부하가 있고 뭐 사무원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쭉 내려다가 가다 보면은 뭐 대충 5급 공무원 행정직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짜봤습니다. 뭐 뒤에 2년 뒤에는 뭐하고 4년 뒤에 뭐하고 그런 것도 쭉 한 30년까지 세워놨는데,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라 말 안 할게요. 2번 5분 안 지났어요. 아직 지난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하세요. 네, 손들어서 물어봐요. 5분 지나면. 이게 시간이 오버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2번은 문정중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동네에 안 살았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이사를 와가지고 부모님이 문정중을 보냈습니다. 문정중을 왜 보내려 하는가? 정말 제가 문정중 출신이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어도 그랬을 텐데, 문정중은 정말 대전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중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많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시험이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그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 나영이죠. 전 문과니까. 수능 수학 나영하고 문정중 지금 3학년 몇 학기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지금부터 한 달 정도 공부해서 둘 다 친다 하면은 100점이 나올 확률이 이게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풀어봤으면 알 거예요. 이게 수학이 특히나 문정중이 진짜 어려운데 제 친구 중에서 문정중 출신입니다. 저번에 왔는데 예. 네, 그 친구가 서울과학고를 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 저 안. 네, 한양. 네네. 한양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서울과학고를 우선 선발로 합격했어요. 그게 서울과학고가 과학고 중에서 거의 탑인데, 영재고 중에서 거기를 우선 선발로 갔다는 건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리고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막 금상 타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95점을 맞더라고요. 뭐 풀다 귀찮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95점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100점을 맞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런 수학 잘한 친구가 그 정도면은 우리는 80점만 넘겨도 정말 잘했다고 해야겠죠. 그 정도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려우면은 고등학교 때 잘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동아쌤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다른 학교에서 수학이 80점이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잘해봐야 70점이 나와요. 근데 문정 중에서 80점이다. 근데 일반고를 갔다. 85에서 90이 나옵니다. 체감상 그래요. 공부를 계속했다고 쳤을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정 중에서 수학이 50점이다. 일반고 가면은 70점까지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쉽게 올릴 수 있어요. 70점까지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뭐 물론 40점 이하는 논외예요. 그 구간은 찍어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명문이고요. 반등수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반등수별로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의 학교를 진학하느냐, 그게 제가 약간 경험으로 좀 약간 왜곡될 수도 있는 경험으로 매겨본 결과 한 9등까지 합시다. 일단 문정 중에서 반 1등이라는 거는 얘는 아까 그 친구처럼 우선 선발로 과학고를 갑니다. 그쵸? 과학고 중에서도 좋은 곳을 갑니다. 제일 좋은데. 아니면 외고라든지 제일 좋은 뭐 대원외고라든지 그런 데를 가고, 2등인 친구는 과학고를 가긴 가는데 우선 선발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성실히 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능력 따라 이건 편차가 있죠. 중간 정도의 과학고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등 정도가 자사고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제가 찍는 거예요. 막 감으로. 3등 정도가 자사고를 가고요. 4, 5등 정도가 과학고 중에서 낮은 과학고, 예를 들어서 충남과학고 같은데, 물론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남과학고나 아니면은 일반고를 가가지고 상위권을 합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이라는 거는 전교에서 30등까지 모았다 하면 거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 7등만 돼도 사실 여기 친구들은 둘 중 하나예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재능이 엄청 뛰어나서 6, 7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재능은 없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6, 7등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약간 포지션이 여기쯤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3학년 때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고를 보통 가고요. 일반고 중에서도 이 등수 때 충남고를 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저 때는 지원을 해서 간 자원고 형태라 일반고를 가고, 그 특별반을 갈랑말랑하는 이런 위치에 보통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준비에 특히 열심히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8, 9등은 일반고에서 상위권에 갑니다. 반에서 한 2등에서 3등 정도. 이 정도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에서 반에서 3등 이상만 해도 충대는 일단 말할 것도 없고 서울권으로 상위권 대학 이름 되면 아는 대학은 다 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30명 중에서 10명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그래서 등수의 의미 얘기해드렸고요. 물론 엄청 주관적이에요. 몇 번이고 말하지만 제 느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 제가 명문 충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명문이냐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저희 과에 제가 있고 일단 국어교육과 16학번에 충남고 선배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가 되게 소수과라서 한 학번에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세 학번 통틀면 90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충남고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진학률이에요. 그리고 저희 플랜카드 계속 붙여놓는데 서울대도 매년 5명 이상씩은 꼭 보내고 올해는 특별히 못 보내가지고 7명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왜냐면은 대전 통틀어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한 명도 못 보내는 데도 많아요. 한 명 못 보내는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명까지 보내려나 대전이라. 근데 막 많이 보낼 때는 11명 보내고 12명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진학률이 좋아서 명문이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진학률이 높으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학교 환경보다는 주변에서 중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진학률이 내가 지내다 보면은 나랑 별개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학률 너머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뭐 한마디로 하면 학교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는 누가 만드느냐, 학생들이 만드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저희 때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우리가 위에 때보다 못한다, 아니면 뭐 우리 아래 때는 우리보다 못한다. 그거는 사실 맞는 말 같고, 우리 아래 때는 우리 못지않게 잘하거나 더 잘한다. 그런 편차가 약간씩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결정될 만큼 그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학생보다는 교사에게 많이 그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사를 교장이 뽑습니다. 이거는 제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제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막 7시 반부터 교문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인사를 해주세요. 그것도 1년에 한 200일 이상.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교사들은 죽어도 늦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 엄청나게 막 일을 많이 시키고 그 소위 말해 굴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희 아버지께서 시험 감독을 갔을 때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얘기를 학부모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켜요.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분위기가 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때도 사실 그러니까 저희 충남도 학년 때도 많이 기대는 안 했어요. 그 저희 선배들보다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서울대를. 저는 약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애들끼리 워낙 다 열심히 하고 경쟁도 치열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거 보여주는 지표가 내신이 아니라 그 등수거든요. 일반고에서 보통 대다수의 일반고는 1등 아니면 2등, 3등 정도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경쟁을 해요. 근데 충남고 같은 경우에는 제 세대 때 1등 고정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내신 1등을 고정을 하는 그 서울대를 직윤으로 간 친구가 있었고 모의고사 1등을 거의 고정을 하는 제가 있었지만 종합등수는 계속 섞였습니다. 그래서 청반이라고 특별반이 있는데 거기 1등 자리가 거의 자리를 바꿀 때마다 매번 바뀌었어요. 그게 고정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1등을 했던 친구는 성균관대 이상은 갔어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서. 그리고 1등을 거의 한 3-4번 해봤다 하면 거의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저는 물론 한 번밖에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신 저는 재수를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충남고가 그래서 많이 명문이고요. 재수는 재수 얘기는 딱히 안 넣었는데 왜냐면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둡고 슬프지 않아요. 상해는 옆에서 봤으니까 잘 알 거예요. 네, 되게 재밌게 잘합니다. 뭐 결과는 별도인데 저는 과정 자체를 중시했기 때문에 결과는 전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공부는 왜 하는가? 이건 언제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지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에 갈 때까지도 아니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고 일단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는지 나름의 기준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부분 중 하나인데 학생들이 굳이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깨닫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시험이고. 이 경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이 경우가 당연히 권장이 되겠죠. 왜 공부하지 않은 게.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그 공부하는 거를 그릇에다가 물을 채운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제가 사람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희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공부 외에는 많이 없으니까. 그릇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릇의 크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릇의 경도, 그러니까 단단함,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채워져 있는 물의 양,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가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공부인지, 아니면 내 그릇을 단단하게 하는 공부인지, 아니면 그릇에다 물을 채우는 공부인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어떤 공부인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물론 서로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예시를 대충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거는 그릇이 크다는 건 담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릇이 크면 내가 어떤 일을 도전을 하든지 그 일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 그릇이 크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정말 다방면의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다방면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남들이 경험해본 거 거의 적어도 1.5배, 나아가면 한 3, 4배까지도 많은 것들을 해봤고, 뭐 악기든 운동이든 뭐 여행이든 그런 게 실제로 제 그 그릇의 크기를 넓히고 포용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 공부인지. 그 경도는 이게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들자면, 상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랑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크기나 물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경도를 다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우는 것 자체는 일정 수준의 크기가 돼야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을 채워서 자꾸 넘치게 하려고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맞춤형 설명인데. 그리고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능력의 숙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전거를 배우는 거. 자전거를 배우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만큼의 물을 채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릇의 크기가 넓어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물을 채운다는 게 참 웃긴 게, 물을 계속 채우다 보면 내 그릇이 감당을 못해요. 그럼 그 순간에 진짜 엄청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넘쳐요. 거기서 미쳐서 더 하면은 힘든 걸 잊을 정도로 더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힘든데 억지로 해가지고 막 진짜 나는 12시가 돼서 졸려서 미치겠는데 거기서 수학 문제를 진짜 딱 10문제만 더 풀고 자요. 그럼 10문제만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넘치면서 그릇이 화가 나겠죠. 자꾸 물이 넘치면. 그래서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를 간접 경험을 통해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물을 많이 채워서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완적입니다. 당연히 경도가 물을 채워도 새 나갈 경우도 있고, 크기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게 약간 종이처럼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릇의 비유였는데, 이거는 제가 보는 하나의 기준이고 공부를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제가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그릇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고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실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편할 거예요, 생활하기가. 다음,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거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2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방법을 제시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잠자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늘리세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그럼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 하세요. 여기서 운동이라 함은 막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뭐 태권도를 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걸 매일 하면.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보통. 그러면은 제일 쉽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랑 팔굽혀펴기입니다. 달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팔굽혀펴기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달리기는 다 할 수 있는데 팔굽혀펴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옛날에 85kg가 넘었을 때, 지금은 75 좀 안 돼요. 아니 75. 그때 한 개도 못했었어요. 자, 지금 해볼까요? 네, 이걸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만 할게요. 이거를 하나도 못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대고 하면은 힘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네,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 게 아니라. 네,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면은 하루에 뭐 하나씩만 늘리든지 아니면 이틀에 하나씩만 늘려가지고 처음에는 무릎 대고 10개 하다가 무릎 대고 한 20개 정도 이어서 할 수 있으면은 무릎 안 대고 1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시면 되고,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막 엄청 전력 질주를 하는 게 내가 좋다 하면 전력 질주를 하고 10분 뭐 5분 쉬고 전력 질주하고 5분 쉬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걷기 달리기를 많이 추천을 하죠. 약간 공원에 조깅해가지고 도는 거. 근데 그것도 오래 할 필요도 없고 사실 한 10분 정도만 해도 진짜 전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그리고 달리기는 주로 그 좀 햇빛 쬐면서 같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12시랑 6시 사이에 하는 게 좋고요. 팔굽혀펴기는 따로 이렇게 갑자기 엎드려서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도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근육을 쓰면은 몸이 활성화가 돼서 좀 더 머리가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좀 보편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잠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거의 한 80%입니다. 수면 부족이라고 무조건 짜증이 나는 건 아닌데, 짜증 날 때 보면은 항상 수면이 부족해 있더라고요. 전 경험상. 그래서 잠을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좋아. 적당한 것 같아요, 분배가. 그쵸? 목표, 계획이 먼저인가 시간이 먼저인가. 근데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거를 문장으로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뭔 소리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누적 기록부가 먼저인가 계획표가 먼저인가, 이거예요. 내가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살고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짤 것인가. 인데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둘 다 해야 되고 순환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목표를 세우려면은 목표를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어요. 물론 꿈이라든지 그런 거는 뚝 떨어질 수 있는데, 목표는 또 다른 의미죠. 내가 이번 주에 얼만큼의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번 달에는 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볼 거고, 어떤 시간에는 누구랑 뭘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면서 캘린더에다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날 뭘 할지. 이렇게 해놓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 자기 통제라든지 계획 세우는 게 좀 극단까지 간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며칠에 어디서 뭐 했나를 기억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 복원을 하고요, 머릿속으로. 이어서 일주일을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다음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뭘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반 정도는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를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습관을 들이면. 그리고 이렇게 누적하면은 계획은 진짜 저절로 따라 나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공부를 하는 걸 봤을 때 수학을 1시간에 20문제를 1시간에 20문제 꼴로 푸는 것 같다 하면은, 다음 주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수학 공부를 몇 시간 할지 정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모의를 하겠다. 주말은 빼서 10시간을 빼놓고, 그러면은 총 10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목표를 200문제로 보통은 잡는 거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0문제로 잡는 거고,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학을 실력을 늘려보겠다 하면은 250문제를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느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 계획 세우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누적을 먼저 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래서 생기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따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월 초에 아예 시작할 때. 근데 그 계획 세우는 게 저는 이 누적을 정말 성실히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하면은 저절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이어져서. 그리고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를 당연히 생활하면서 지키겠죠. 일정 부분. 그러면 그걸 또 누적을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몇 퍼센트나 지켰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지켰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했더니 이게 잘 돼서 잘 지켰고 안 됐으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안 된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내가 힘들거나 약간 노력이 드는 일을 하더라도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꿈을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다이어트도 잘해요. 저는 저번에 한 달 반 정도에 10kg를 뺐었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공부보단 쉽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집중! 졸리니? 졸려? 미안하다. 내가 널 졸리게 해서. 승진이였으면 안 졸았을 텐데, 그치? 그냥. 근데, 오프 더 레코드면 좀 더 덜 졸리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건, 후배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자, 집중하고요. 이거는 이 목표랑 이어지는 얘기예요. 나는 공부만 잘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욕심은 그러니까 신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임의의 학생에게 와가지고 너의 한 가지 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만 하면은 그 학생은 당연히 공부라고 하겠죠. 높은 확률로. 뭐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목표가 따로 있는 학생이 아니라 보통 공부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네가 봤을 때 올백을 맞게 해줄게 하면은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친구들이 널 좋아하게 만들어줄게랑 뭐 그런 뭐 가치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교우관계, 그리고 첫 번째 일단 공부를 놓고요. 또 뭐가 있을까? 외모 한번 넣어봅시다. 신경 쓴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탤런트적인 재능. 또 뭐가 있죠? 게임을 낼까요? 저는 게임을 좀 많이 해요. 게임을 잘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뭐 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초월해 있지 않나요? 뭔가 물질. 네, 1차적인 목표라기보다 왜냐면은 네, 돈은 약간 2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논외로 합시다 일단은. 그리고 능력이 아니에요, 돈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뭐 그것대로 좋네요. 사업 번창. 이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한 2순위까지만 골라보세요. 3순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공부랑 탤런트. 꼭 1순위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빼먹진 않을 거예요. 1, 2순위, 뭐 하다못해 3, 4순위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빼먹긴 정말 어려운 처지죠, 지금. 이것만 해결돼도 얼마나 삶이 편한데, 저만 봐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활할 때.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을 갖출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은 공부가 너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1시간만 봐도 영어 단어 3,000개를 외우고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100시간을 공부하면은
단어 뭐 몇 개 정도 외울까요? 저 뭐 2,000개라고 합시다. 100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을 때 2,000개를 외우고 뭐 수학 문제를 1시간에 20문제 가량 푸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인 이상. 근데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거는 이 나머지를 내가 개발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훨씬 적게 들 수 있다. 그렇게 난 생각을 해서 공부에 매진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공부가 쉽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해본 바로는 저는 살 빼는 게 공부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 빼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가치들을 생각을 해보고 어느 부분에 내가 얼만큼에 집중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욕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농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노력을 들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하고 점심시간에 하고 체육시간에 하고 학교 끝나고 학교 전에 하고 노력을 들어서 또래 중에서는 그나마 잘하는 축에 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긴 어렵지만은 네, 꽤 잘하는 편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도 전 게임을 하면은 진짜 좋아하고 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였어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0. 몇 %까지 가서 그때 제 최고 기록이 9,000등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유저 중에 9,000등대면 거의 네, 0.1% 정도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냥 재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냥 재밌게 했더니 그냥 거기까지 갔다. 그게 아니에요. 전 진짜 게임할 때도 엄청 치열하게 했어요. 막 게임 한 판이 끝나면은 내가 그 판에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고 막 리플레이 돌면서 피드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공부하듯이 했어요. 아니 왜냐 공부하듯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 게 공부할 때는 누구나 그렇게 치열하게 하잖아요. 열심히 진짜 늘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공부를 할 만큼의 노력을 딴 데에다 기울이면은 물론 공부가 느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 가치를 두고 내가 만약에 욕심이 많다 하면은 난 이것들을 다 조금씩 다 갖추고 싶다 하면은 네, 그 각 분야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게 집중의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둬서 살 것인가. 여덟 번째, 게임.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좀 더 그럴듯하게 바꿔봤습니다. 노는 것은 죄악인가? 노는 것은 학생에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노는 거는 정의를 좀 제대로 합시다. 공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는 거예요. 이게 죄악일까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애매하죠, 사실은. 애매하죠. 근데 전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부와 아무 관계없는 정말 비생산적인 짓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PC방에 간다 아니면은 친구랑 뭐 노래방에 간다 뭐 그건 교육관계가 노매로 하고 뭐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 가수의 노래 내가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한다 아니면 뭐 청소 시간에 청소를 째고 매점을 간다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담배를 핀다도 있을 수 있고 술을 마신다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전 둘 다 안 했죠. 저는 이게 죄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네, 농구랑 공부했어요. 농구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인 이상 공부만 하는 학생은 없어요. 적어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외 취미라든지 그 뭐 비생산적인 거를 하나씩은 해요. 그게 뭐 비생산적이라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공부 외의 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서 좀 받아들이고 너무 죄책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네, 아까 청소를 째고 매점 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정해져 있는 청소 담당 구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소 시간이 되면은 여기를 성실하게 청소할 때도 있죠. 아니면은 평소보다 더 빡세게 청소를 해서 아예 반짝반짝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쩔 때는 청소를 대충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지 말고 오늘은 적당히 깨끗하니까 매점에 가자. 그래서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청소를 안 했다고 죄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도 너무 신격화하고 가치를 너무 부여하지는 말고 딱 이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 시간에 내가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거. 물론 어떤 학생은 제가 실제로 봤는데 1년 내내 단 하루도 청소 시간에 청소를 안 하는 법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반면에 1년 내내 청소를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맨날 어디를 갔는지. 네.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를 열심히 하건 대충 하건 어디를 놀러 가건 이게 전부 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학생다운 일이에요. 내가 뭐 잠깐 비행을 저질렀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내가 가출을 했다든지 홧김에 아니면은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크게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 몰래 술을 사다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다든지 저는 그게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걸 했더라도 얼마든지 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걸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뭐 내가 나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더라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전체로서의 나를 항상 인식을 하고 이렇게 내 갈 길을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그 좁은 내 사는 게 이렇게 도로라고 치면은 그 중에 공부는 사실 이 가운데 그 도로 나누는 선 있잖아요.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가야겠지만 여기를 가끔 이렇게 커브를 잘못 꺾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랬다고 계속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늦었어 이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아예 이 선까지 도달하지 못해도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갔다고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죄의식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게임이 재밌지?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내가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내에 나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중학교 삶을 표현을 하자면 여기 갓에 공부가 있고요. 가운데 농구가 있고요. 여기에 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농구만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 하다가 가끔 공부도 하고 가끔 게임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게임을 쭉 하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이 라인을 쭉 타는 거잖아요. 게임 라인을 이렇게 게임에 푹 빠져서 막 중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한 달을 내가 게임에 미쳐서 막 살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재밌냐? 이 길을 쭉 따라서 내 갈 길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느냐,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고, 아까 여기서도 연결이 되죠. 이 가치들을 내가 사는 길이라면은 그렇게 가치를 나열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느 라인을 타고 가고 있고 이 라인에서 인접한 라인이 어딘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수준까지 회복하려면은 이 단계,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이유를 공부든 다른 무엇이든 내 목표에 접목시킬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네,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공부할 때 비유한 건데요. 이거를 한 인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릇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제가 잘 안 하고 있다가 대학 와가지고 그 승진이랑 얘기를 계속 하다가 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동기들을 보니까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동기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그 막연하게 느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가치관을 확립한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이걸 좀 더 모양으로 구체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에 비유를 한 건데 사람마다 아까 말했죠. 이게 크기가 있고 경도가 있고 그 차이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릇은 엄청 큰데 들어있는 양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승진이가 좀 이래요. 네, 경험은 엄청 많은데 든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거는 자기의 정말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정말 단단하고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승진이를 그리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와도 다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 쌓여있는 건 많이 없고 여기는 잘 침범하기가 어려워요. 단단해서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저는 굳이 안 할 거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상회를 해보겠습니다. 크기 뭐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중간 정도로 하고 이게 되게 고무적인 거는 지난 1년 정도간의 변화를 제가 봤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게 이만큼씩 컸어요. 근데 이 큰 게 상회는 이게 넘치는 게 계속 반복돼서 큰 경우입니다. 직접 경험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큰 거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있긴 한데 이게 한 절반 정도씩, 절반 정도는 스스로 그릇이 큰 거고 절반 정도는 이게 넘쳐서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가치관보다는 주관? 그런 거를 좀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멘탈이 안정적으로 한 후에 계속 공부를 스스로도 하고 배우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넘치고 넘쳐서 쌓입니다. 그래서 상위가 엄청 쓰는 그 A4 있잖아요. 네, 그게 물 채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차면 찰수록 수준 높은 공부가 더 요구되고 양이 많아져야 한 필연적으로 많아지는 이유는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치려면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제가 본 지 얼마 안 돼서 섣불리 말을 못하겠어요. 이 친구 제가 1년 거의 가까이 봤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물론 객관적이기 힘들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좋고 어떤 부분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이게 10번으로 이어져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 자체가 굉장히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에게. 그래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살면서 찾아가는 거고 뭐 진부한 얘기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기억이 대충 나죠? 키워드를 보면은 일단 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문정중이 왜 좋은 학교인지, 그리고 충남고를 제가 왜 명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는지 선택에 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계획 세우고 누적하고 시간 계획 잡는 법, 그리고 집중, 내가 어떤 가치에다가 얼만큼의 집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8번째 게임, 이 길에서 벗어나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단계별로 하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아까 얘기를 하다가 좀 생각난 건데, 이게 이렇게 치우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갑자기 또 확 꺾으면은 반대로 틀어져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사건건 나는 문제가 많고 뭔가 요새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말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거를 너무 급하게 꺾지 말고 천천히 꺾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뭐 몇 살 안 살아봤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그릇. 나는 어떤 모양의 그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과분한 삶이고 뭐 종교랑은 논외로 일단 내가 나로서 사는 거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재밌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후배들 모두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으면은 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 뭐 유튜브니까 나름 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은 이거 한해서는 제가 후배들한테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승진이가 안 오네요. 끄고 오프 더 레코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